안녕하세요, 성산케미TV입니다. 먼저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투자에 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고요. 책임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투자의 판단에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멤버십 기능이 생겼어요. 가입하시면 이렇게 구독 버튼 옆에 가입이 있는데 이거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네 가지 단계가 있고, 실버분들부터는 광고 없이 바로 업로드하고 동시에 시청이 가능하고요. 골드 회원분들, VIP 회원분들은 좀 더 특별한 혜택이 있고, 또한 종목 상담이나 이런 데서 항상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용해 보시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선 요새 상승 추세가 엄청 강하죠. 벽신하우징과 성화혜택에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화혜택을 보면 운송장비 부품, 이곳에 차량 섹터가 강하면서 엄청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 회사의 주 매출처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이렇게 있고, 매출 다각화를 위해 해외 현지 법인을 통해서 폭스바겐, BMW 등에도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전형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현금 유보율이 2,500%에 다다르고요. 부채 비율이 176%밖에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재무가 단단하고, 해마다 이렇게 그 배당금도 2% 이상 주는 상당히 좀 건전한 이런 회사로 보여요. 자, 이 친구의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월봉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월봉에서 보시면 요로 앞전에,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 될 때 바로 이때죠. 월봉 바닥, 그러니까 20년도 9월 달에 이렇게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압도적으로 잡아먹는 대량 거래가 월봉 바닥에서 터졌죠. 그러면서 이렇게 황금 결선 돌파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있는데, 역시나 그 이후로 꾸준히 이렇게 상승을 해서 저가 기준 1,700원 기준으로 4배, 4배를 지금 거의 온 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 있죠. 자, 이 주식은 60개월 선까지도 저번 달에 완벽하게 돌파해 버렸고, 이번 달에 강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 이제 올라가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가 중요하겠죠.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 중에 월봉에서 이 변곡점이 있어요. 가격이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변곡점이 있는데, 이 각각의 변곡점을 다 뚫고 올라왔고, 지금 그 끝난 종가, 저번 주에 끝난 종가가 바로 16년도 3월 달에 형성된 이 매물대 종가예요. 여기를 뚫느냐 못 뚫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는 거죠. 자,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그 중기추세 하락의 최초의 확증은 5주선에 있다고 보는데, 이 친구는 12월 18일 날 5주선을 회복한 이후에 단 한 번도 5주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죠. 이 상황 보면 좋은 거예요. 추후에 이 친구가, 그 얘기는 조정을 받을 때 다시 한번 5주선 밑으로 이탈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봉에서 보시면 그렇게 딱 그 상승추세 유지하고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한 지표를 하나 보여주고, 이 앞에 있는 모든 거래를 싹 잡아놓은 대량 거래 지표가 딱 터진 이후에 우상향을 잘 유지하고 있고, 이렇게 11선을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맞고 떨어진, 일봉에서 맞고 떨어진 이 고점인 9,000원대의 가격이 바로 월봉에서 보면 중요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자리 돌파 여부에 따라서 추후 15,000원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가 결정돼요. 자, 근데 언제까지나 주식이 상승하지만은 않죠. 하늘 높이 계속 쫙쫙 솟지 않고 이렇게 조정이라는 걸 거치는데, 이렇게 조정이라는 걸 거칠 때 이 친구가 깨야 되지 않을 자리들이 한두 개씩 나오죠. 자, 이렇게가 되면 중요한 변곡점의 위치가 17년도 6월 달에 형성된 이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를 지하권, 즉 나 이 밑으로 이제 안 갈래 하는 이 격을 만들어주려면 반드시 이 주식이 밀릴 때도 저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되겠죠.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일봉에서 5일선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 10일선도 따라 올라가고 황금일선도 따라 올라가면 이 친구는 이제 5일선을 깨더라도 10일선하고의 이격, 즉 이평선의 이동 간격을 이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죠. 이 이격이 좁혀지면서 황금일선까지 밀리고 다시 또 옆으로 가고, 그러면서 이동 평균선이 일자로 옆으로 되는 순간 이게 이 자리를 딱 뚫어주면 여기서 새로 강력한 슈팅이 나와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물론 또 날아가고 계속 날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점에 붙잡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지지선이나 눌림목을 줄 때, 즉 5일 이동 평균선이 옆으로 가고
황금일선이 만나고 이격이 좁아지면서 옆으로 가는 상태에서 어떤 그 저점을 형성해 주고 새로운 2차 상승을 위한 저점을 형성해 줄 때 들어가서 나머지의 마진, 즉 수익을 누리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상태에서 쫓아가서 하게 되면 그게 고점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바로 물릴 수 있으니까 천천히 옆으로 가는 기간을 기다렸다가 눌림목에서 매수해주면 올해 아마 전기차나 이런 수소차, 자율주행차 관련 섹터 올 한 해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조정은 올 수 있어도 꾸준한 상승 패턴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선 일봉에서 높이 사는 것보다 단기적으로 조정권 들어왔을 때마다 이렇게 매수해주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덕신하우징입니다. 덕신하우징은 이 가덕신공항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요. 이 친구 제가 많이 좋아했던 친구라 좀 살펴보면 현금 유보율이 1500%, 부채 비율이 13%, 나름 굉장히 단단하고 가끔 배당도 주었다 안 주었다 합니다. 이 친구 데크 플레이트 사업하는데 그 상당히 괜찮아요. 이게 우리나라 그 업계 1위예요. 즉 독보적 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위치해 있는 그 기업들이 주식에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 있기도 합니다. 월봉을 먼저 추세를 보시면 이게 다중바닥인 이 쓰리바닥을 굉장히 오랫동안 그렸기 때문에 엄청난 기간 동안 지루하게 있었어요. 코로나 사태 때 급락으로 700원대까지 떨어지긴 했었지만 이때는 우리나라 전 주식이 그랬었고 정신을 차려서 3, 4월 달에 보고 요렇게 10월 달에 보면 10월 달에 대량 거래가 빵 터졌습니다. 이 대량 거래에 주목해야 돼요. 10월 달에 대량 거래가 터진 이후에 12월 달에 가벼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달에 다시 올라가고 있죠. 자, 올라가다가 살짝 멈췄는데 이 중요하게 뚫어야 될 월봉의 변곡점 하나가 있어요. 이 자리는 18년도 6월 달에 주식이 쭉 우상향하다가 뚝 떨어지면서 생긴 이 선이 둥그스럽게 선처럼 생긴 변곡점이에요. 이 자리를 뚫으면 이 친구는 다시 한번 전고점이 2200원대까지 노려볼 수 있는데 주식은 저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능하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인 이유가 이 앞에 있는 모든 거래를 다 돌파한 대량 거래가 바로 10월 달에 터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주식은 쫓아가도 높이 사면 물리게 되기 때문에 항상 눌림목이나 안정권에서 사야 되겠죠. 자, 주봉을 보시면 이렇게 주봉에서 중요하게 뚫어야 될 변곡점 중에 하나를 저번 주에 이쁘게 빵 뚫어줬습니다. 즉 이 친구가 여기를 뚫어준 거예요. 이 친구의 저 자리가 꽤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저기를 뚫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이렇게 잔잔하던 거래량들을 빵 또 한 번 다시 빵 터졌는데 이때도 못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거보다 적은 거래량으로 살짝 딱 뚫어놨기 때문에 이때 충분한 매집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작은 거래량으로도 어느 정도 주식이 장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기가 쉬워진 거예요. 즉 이 친구가 이제 조정을 받으면 주봉에서 형성된 전 고점 18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하고 1800원대를 이탈하지 않고 돌아 나갈 때 비로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봉에서 이 1800원대를 끌고 오면 언제가 되냐면 요렇게가 돼서 20년도 11월 달부터 요렇게 11일부터 20년도 11월 24일까지 형성된 이 고점들이 있어요. 자, 요렇게가 되죠. 주식이라는 게 마냥 하늘 높이만 막 쫙쫙 점점점 물론 그렇게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조정을 받게 됐을 때 바로 저런 자리는 중요한 새로운 신규 매수 타이밍이 돼요. 단 이 자리를 딛고 돌아 나갈 때예요.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20년도 18일 형성된 고가가 1850원이고 12월 18일 형성된 1810원, 즉 1800원 초반이 왔을 때 돌아 나가면 이 주식은 다시 한번 새로운 신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이 5일선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 따라서 5일선까지 밀렸다가 5일선 근처 또는 5일선이나 11선 근처에서 이렇게 여기서 보여주듯이 이쁘게 이런 모양들이 형성이 된다면 이렇게 형성이 된다면 이때처럼 추가로 밀리지 않고 돌아 나갈 확률이 있어요. 이때는 주봉에서 추세가 우상향인 상태였고 이때는 지금 우상향, 우하향이 아니라 우하향, 즉 추세가 이렇게 한 번에 큰 파동과 작은 파동이 있은 다음에 두 번째 파동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추가로 매수하시면 좋은 기회가 보이지만 바로 급하게 올라서 쫓아가 사는 것보단 반드시 5일선 근처나 5일선 10일선까지 밀렸고 조정을 받고 돌아 나가는 모습을 보였을 때 매수를 하면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란 진짜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현상학 때문에 이 자리가 최고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변곡점이란 가격은 그만큼 무서워요.
따라서 이 자리가 이번 달에 최고점이 되면 이 친구는 떨어져서 밀릴 건데 조금 깊게 보고 조정을 잡는다면 이렇게 중요하게 뚫어놓은 변곡점 자리가 있어요. 자,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중요하게 뚫어놓은 변곡점 자리 하나가 보이는데 19년도 6월 달에 형성된 변곡점이에요. 1,700원대가 되는데 일봉에서 1,700원대를 끌고 오면 바로 이렇게 이 황금일선 기준이 돼요. 자, 황금일선이 따라 올라가면 1,700원대에 안착을 하게 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주식이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조정을 깊게 거쳐서 떨어졌을 때 이 21선이 따라 올라가고 바로 이 자리 요게 11월 26일 날 형성된 변곡점인데 이 자리까지 다시 한번 돌아서 나가준다면 아주 중요한 매수 적기가 되고 다시 한번 큰 상승과 함께 좋은 수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주식이 돼요. 즉 급하게 쫓아가서 하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은 덕신하우징을 관중에 넣어놓되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얼마가 올 때까지? 1,800원에서 1,700원이 올 때까지. 1,800원을 깨면 땡큐 하고서 1,700원대까지 기다리고요. 1,700원까지 덮고 돌아 나가면 바로 거기서 매수하시면 충분히 심착하게 기다렸다 수익을 누리시면 돼요. 주식은 절대로 급하게 쫓아가서 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기다렸다가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위치에 왔을 때 매수해야 손절을 쳐도 안 아깝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 고점에 또 쫓아가 물러가 사서 물리면 아, 주식을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자고 반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나마 반성이라도 하면 다행이죠. 괜찮다고 자꾸 물리면 순실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되도록이면 싼 가격, 낮은 가격에 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 성우하이텍과 덕신하우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